네, 2024년 3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의사 대 정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이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대결보다가는 어쩌면 의사 대 정부 싸움이 이번 총선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의사와 정부의 싸움을 보게 되면 본질은 빠지고 특히 의사 지정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 싸움을 승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의사하고 정부하고 싸움을 보면서 주관이 확고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게 별로 없죠. 이 중도층들이 왔다 갔다 해요. 가랑잎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중도층들이 어디로 선거 당일날 기우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번 총선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매체를 보다 보면 연합뉴스가 보도하는 걸 쭉 보게 되면 의사들을 약간 더 지지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갈등이 자꾸 일어나야 언론은 보도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연합뉴스 기사를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체로 3월 25일 그러면 제가 이 방송 지금 찍는 날이 3월 16일인데 거의 열흘 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그다음에 정부 대 의사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향은 급변합니다. 한 열흘 후를 예측한다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 이후 제출하기로 한 사직서를 내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네. 그게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대 의대 교수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의대 교수 80.9%가 설문에 응했는데 응답자의 96.6%가 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나온 답한 교수들이 응답자 중에서는 또 73%였다. 이런 식으로 사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 쭉 각 병원별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각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오지 않고 그 공백을 메우려고 군의관하고 공보의들을 보냈는데 워낙 수가 적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각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신입생을 제외한 학생들이 줄줄이 휴학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겁니다. 의과대학교 정원을 늘리는데 왜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전공의하고 의대 학생들이 정부와 싸워야 되죠? 의사들이 반대한다면은 일반 의사들이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고요. 지금 의사들의 생각은 그 많은 의사들의 생각을 다 하나로 결집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있는 병원들이 전공의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환자를 받지 않고 있던 환자들도 다른 데로 내보내면서 병원 가동률이 뚝 떨어져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예상돼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통장 운영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마이너스 한도액을 2배로 늘려서 계속 적자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게 좀 마이너스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좀 낮은 대출을 해다오 그런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병원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적자라는 거죠. 적자. 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적자고 그다음에 이런 수련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받으려고 한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거길 찾아갔는데 수술을 못했다 하고 이제 국민 원성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의사를 늘린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거 좋네요 했던 국민들이 이 더 불편하잖아 라고 하면서 윤석열 잘못한 거야 하면서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근데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뼈아픈 패배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패배에 준하는 사태를 겪어야 된다. 이쪽으로 몰고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굴복시키겠다. 쉽게 말하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네가 머리가 좋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의사들이 머리가 좋냐? 누가 더 고통을 받느냐? 그런 싸움을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갤럽이 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39%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조사에서 36%로 3%포인트 많이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윤석열 잘한다라고 하던 지지층은요. 지난번 조사 때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 윤 대통령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64%였는데 지금도 64% 나옵니다. 그럼 뭐가 변했느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중간이라고 나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38% 정도가 중도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그게 24%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4%포인트. 즉 중도층들이 윤석열 잘한다 지지가 빠지면서 윤석열 잘한다는 전체 지지가 쑥 빠진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하면서 국민 다수들이 원하는 이슈를 많이 공론화시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늘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처음엔 국민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싫어하니까 문제는 중도층이 문제인데 중도층들이 이거 좋다라고 했다가 지금 수련병원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불편하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윤석열 못한다라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터진 게 지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내보낸 게 도피성 아니냐 이런 문제. 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뒤집어지고 한 과정에서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 문제가 있는데 왜 내보냈느냐 도피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터지니까 이 중도층들이 윤석열을 못한다라고 돌아서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5.18 폄훼했다고 해서 도태우 씨를 재공천했다가 취소해버렸고 그 다음에 아주 친윤 활동을 해온 장예찬 씨도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장예찬 씨가 옛날에 좀 더 젊은 시절에 좀 심한 말들을 한 게 나오니까 그게 갖고 여론이 나빠졌다 해서 쳤어요. 도태우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 찍겠다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죠. 결국 중도층들이 비난을 하시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공천을 취소하는 거죠. 이런 걸로 본다면 의사들은 지금 기다릴만 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포기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반대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저같이 이렇게 기존 언론에서 활동한 기자가 아니라 언론을 보는 그런 데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가 노무현을 비판한 거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를 근데 문제 있다 라고 했어요. 노무현 재단에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그 다음에 김부겸 국무총리 또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재명은 주권자인 국민을 비난한 게 아니면 개인을 비난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힘당은 중도층들이 지지를 안 해줄까봐 거기에 맞춰서 공천했던 사람들을 취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냥 가죠. 민주당이 지금 뭔가 기대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의사들하고 정부 싸움에서 중도층들이 윤석열을 못한다 쪽으로 가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의사들은 정원 늘리는 거를 무산시킬 수 있고 또 민주당은 과반수 획득을 노릴 수 있다.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노리는 게 이제 의사들 집단하고 민주당의 전략 같은데
글쎄, 저는 이 중도층이요, 가랑잎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이 국힘당하고 붙다 보면은 별 승산이 없는데 지금 의사들이 나서주는 바람에 상당히 좀 호재를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대 국힘당 대결보다가도 의사 대 정부 싸움이 더 이번 총선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걸로 보여요. 자, 지금은 중도층들이 의사 편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게 그대로 유지되겠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이종섭 씨가 호주로 간 것과 지금 대비되는 게 추미애 씨 아들이 뭐 군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있었죠. 근데 추미애 씨 아들이 지금 해외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씨 측은 지금 뭐 출국 금지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런 말이라고 하면은 이종섭 전 장관하고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터져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지지, 국힘당 지지가 하는데 결국은 보게 되면 같은 문제를 같이 쥐고 있었어요. 선거를 앞두고 4월 달이 되면은요, 아마 그 육군 대장 인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해병대는 삼성 장군이 최고 사령관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해병대에도 대장을 둘 수 있다는 쪽으로 저는 그 법령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쓰리스타가 그 다음 갈 수 있는 자리가 합참의장으로 진급, 대장 달고 합참의장 가면 되죠. 그 외에는 갈 자리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정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장 자리가 육해 공군 참모총장. 여기는 못 가죠. 육군, 해군, 공군 출신이, 물론 해군 참모총장 갈 수 있지만 그건 해군 몫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육군의 지작사령관, 육군의 이작사령관인데 거기도 육군이 가는 거니까 못 가죠. 근데 또 한 자리 보게 되면은 연합사 부사령관이 있어요. 연합사 부사령관은 지금까지 항상 육군이 해왔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시에 구성되는 한미연합 지상구성군사령관, 뭐 지구사령관이라고 약칭하면 지구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육군 부대를 전체를 지휘하기 때문에 육군 대장이 갔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바뀌어갖고 지금 현재 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이 전시가 되게 되면 한미 육군을 통합 지휘하는 아까 말한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됩니다. 부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미군 대장하고 같이 전체를 다루는 거지 육군 지휘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요런 자리를 거친 사람을 대체로 합참의장이 임명하니까 해병대 사령관을 합참 3스타에서 바로 합참의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그건 좀 부담스럽다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장으로 임명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현재 인사를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런 인사가 나오면은 이제 박정훈 대령 문제, 이종섭 장관 문제가 또 다른 변수가 되면서 해병대가 사상 최초로 대장이 나왔네 하면 또 이종섭 장관 문제는 확 바뀔 수도 있고 해병대에 기살려줬다라고 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이 수련병원에 가서 진료 못 받고 수술 못 받는 불편함이 이게 또 어떻게 지금은 정부 탓이다라는 것 때문에 중도층이 윤석열 지지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의사 탓이다라고 돌아가는 순간에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가랑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여론 때문에 의사들하고 또 민주당은 약간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글쎄요. 의사들이 민주당이 이기는 거를 이겨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가 돼갖고 견제하는 걸 뭐 그걸 원할 수도 있죠. 글로 갈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이 또 의사를 견제하겠죠. 네. 이렇게 춤을 출 겁니다. 어쨌든 자존심 대결로 가고 있는데 의사 대 정부 싸움이 이번 총선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의사 정부 싸움을 중도층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의사 편이라기보다는 자기네가 불표하니까 반윤석열로 갔는데 의사 편은 아니에요. 또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를 덮을 해병대 대장 탄생 얘기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또 바뀌는 거죠. 또
상급병원의 불편함이 누구 탓이냐 이게 문제가 길어지게 되면 의사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오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자존심 대결입니다. 결국은 의사하고 정부 싸움. 지금 여야 싸움보다는 의사 정부 싸움이 더 핵심인데 이 싸움에서 의사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